혹시 강아지가 갑자기 다리를 쩔뚝거리거나 한쪽 다리를 들고 걷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쓸개골 탈구가 걱정이라서 정보를 찾아보셨다면 수술밖에 답이 없다, 일단 지켜보자, 이런 내용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이 있는데 정확히 알려주는 영상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단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투자해서 끝까지 보신다면 쓸개골 탈구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관절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아지 관절 건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평생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될 겁니다. 본론에 앞서 저는 현재 바비와 함께 살고 있고 바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바비 누나입니다. 바비는 정말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중한 존재예요. 바비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더 아파서 바비 건강에 관한 건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바비가 쓸개골 탈구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바비가 하는 위험한 행동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바비는 어렸을 때 정말 활발한 아이였거든요. 소파에서 뛰어내리고 계단을 막 뛰어다니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다가 어느 날 바비가 집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미끄러진 거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바비가 금세 일어나서 또 뛰어다니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바비 미용을 맡겼는데 미용사 선생님이 저한테 바비가 쓸개골 탈구인 것 같은데 한번 병원에서 확인해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쓸개골 탈구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수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요. 아직 초기라서 지금부터 잘 관리해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시면 나중에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때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웠어요. 바비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으로도 막 속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가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바로 걷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바닥이 미끄럽다면 강아지는 하루에 수백 번씩 미끄러지면서 무릎에 무리를 주게 돼요. 왜 미끄러지는 게 쓸개골 탈구를 일으킬까요? 강아지가 미끄러질 때 생각해보세요. 뛰어가다가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면 다리가 어떤 방향으로든 꺾이게 되잖아요. 이때 쓸개골이 제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쓸개골을 잡아주는 인대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쉽게 말하면 고무줄을 계속 늘렸다 놨다 하면 탄력을 잃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특히 요크셔 테리어, 포메라니안, 치와와 같은 소형견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체중은 가볍지만 활동량은 대형견 못지않게 많거든요. 제가 바비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대기실에 있던 다른 보호자분도 같은 문제로 오셨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놨는데도 자꾸 미끄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단순한 매트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뛰거나 급하게 방향을 바꿀 때는 매트도 밀려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바비가 진단을 받고 나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거의 1년간 사용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미끄럼 방지 매트 자체가 밀리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공 매트를 하고 나서 밀리지도 않고 바비도 잘 뛰어놀아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시공 매트 관련해서 만든 영상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강아지 관절 건강에는 주변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육이 약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기 쉽고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바비가 진단을 받고 나서 병원에서 적당한 운동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평소에 산책시키는데 뭘 더 해야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일반 산책과는 다른 운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비와 함께 해본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경사진 곳 걷기. 평지 산책만 하다가 언덕길도 가끔 걸어봤어요. 바비가 힘들어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요. 두 번째, 물가에서 걸어봤어요. 여름철에는 계곡에서 얕은 물가에서 바비와 함께 걸어봤어요. 바비는 처음엔 물을 무서워했는데 천천히 적응시켜줬어요. 세 번째, 간단한 동작 반복. 집에서 앉아랑 일어나를 반복해서 시켜봤어요. 바비는 간식 받는 줄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보다 강아지가 힘들어하지 않는 선에서 해주는 게 중요해요. 무리하게 시키면 오히려 관절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바비 컨디션 보면서 적당히 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점프가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고치기는 정말 어려워요. 강아지가 소파나 침대에서 뛰어내릴 때 착지 순간 무릎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요. 작은 강아지라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무릎이 아프잖아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훨씬 작고 연약한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바비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혹시 다치진 않을까 걱정됐어요. 그래서 점프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결했는데요. 첫 번째, 강아지 계단 설치하기. 처음에는 강아지 계단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바비는 계단이 있는데도 여전히 점프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취하는 집에는 침대도 높은 가구도 없어서 괜찮은데 본집에는 침대와 소파가 높아서 강아지 계단을 설치해놨거든요. 본집에 갈 때마다 바비한테 강아지 계단 사용법을 교육해서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예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예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소파나 쿠션을 세워서 바비가 올라갈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 제가 소파에 앉을 때만 바비를 올려주고 내려갈 때는 안고 내려주는 식으로 했어요. 완벽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저도 가끔 바비가 낮은 곳에서 살짝 뛰어내리는 거 그냥 넘어가거든요. 중요한 건 높은 곳에서의 점프를 줄이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천천히 습관을 바꿔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의외이실 수 있어요. 강아지를 안아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을 때와 내려놓을 때의 방법이 중요해요. 저도 바비를 안을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바닥에 내려놓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특히 바비가 제품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못 맞고 그냥 뛰어내리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수의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쓸개골 탈구 강아지들 대부분이 갑작스러운 착지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비를 안을 때 가슴과 엉덩이를 동시에 받쳐서 안고 내려놓을 때는 바닥 가까이에서 천천히 다리부터 먼저 내려놓으려고 해요. 바비가 뛰어내리려고 하면 제가 바닥에 앉아서 높이를 낮춰주고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안전하더라고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후에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특히 강아지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계속 뛰어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보호자가 적당히 조절해줘야 해요. 바비는 정말 체력이 좋은 편이라서 산책을 나가면 계속 뛰어다니려고 해요. 예전에는 바비가 좋아하니까 원하는 만큼 다 뛰어다니게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바비가 헥헥거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무리를 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아지는 정말 한계를 몰라요. 사람은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스스로 조절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신나면 정말 끝까지 뛰어다니려고 해요. 바비도 그래요. 공원에서 다른 강아지들이랑 놀 때 보면 혀를 쭉 내밀고 헥헥거리면서 계속 뛰어다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은 첫 번째, 산책 후 강제 휴식. 산책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비가 아직 신나서 더 놀고 싶어 해도 일단 물 먹이고 쉬게 해요. 처음에는 바비가 더 놀고 싶다는 식으로 저한테 와서 졸졸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스스로 쉬더라고요. 두 번째, 놀이시간 조절하기. 집에서 장난감으로 놀 때도 너무 오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바비가 더 하자 해도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거나 휴식을 시켜줘요. 세 번째, 컨디션 살피기. 제일 중요한 건 바비 상태를 보는 거예요. 평소보다 숨소리가 거칠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면 그날은 아예 운동을 안 시키거나 아주 가볍게만 해요. 휴식을 제대로 시켜주니까 바비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끔 다음날 아침에 기운 없어 보이는 날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컨디션이 일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비도 휴식의 중요성을 아는 것 같아요. 놀다가도 스스로 그늘진 곳으로 가서 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각자 강아지에 맞게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강아지는 체력이 좋아서 오래 놀아도 괜찮고 어떤 강아지는 조금만 놀아도 금세 지치거든요. 바비 같은 경우는 체력이 좋은 편이라서 조금 더 오래 놀 수 있지만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멈추려고 해요. 강아지가 아직 더 놀고 싶어 해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것도 보호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바비가 쓸개골 탈구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하는 후회가 너무 컸거든요. 그 경험 이후로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유튜브도 보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분들도 있는데요. 전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바비가 아프지 않게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진짜 답이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바비는 정말 건강해요. 초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해주니까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 예전처럼 신나게 뛰어다녀요. 여러분도 저처럼 미리 예방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해요. 우리 강아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예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5가지만 제대로 지켜주셔도 쓸개골 탈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두 번째, 근육 강화 운동 시키기. 세 번째, 점프하는 습관 없애기. 네 번째, 올바르게 안아주기. 다섯 번째, 운동 후 충분한 휴식.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주세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수술대에 올라가는 일이 없기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뛰어다니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른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답변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우리 댕댕이들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